오늘부터 내일까지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열립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는 지난번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보다 현재 투표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 그리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흘 연속 사죄 읍소 모드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과 또 여당의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본투표 당일에 저희가 좀 바쁘겠죠? 투표 당일? 예. 그 선거 때 당연히 바빠요. 전 내일 그럼 미리 좀 투표를 하고 늦게 나오겠습니다. 무슨 투표? 사전투표요? 사전투표를 하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좀 행사하고 좀 늦게 오겠습니다. 아니, 저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는 근데 마음만 아직 2030이어가지고 아직 마음을 못 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투표 네, 알았어요, 당일날 제가 좀 알았어요. 늦게 나왔 알았습니다. 토요일 날 네, 다들 사전투표 하셨나요? 조 반장이 합법적인 지각을 위해서 본투표 7일에 투표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빵 터졌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유권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선거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본투표 날 투표를 하고 좀 천천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네, 방금 전 5시 기준으로요. 오늘 6시 사전투표가 마감됐고요. 5시 기준으로 서울은 8.68, 부산은 7.8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 첫날과 비교를 하면요. 서울과 부산 모두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앞 삼청동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본인 확인을 해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죄송하지만 마스크 한 번만 내려주시겠어요? 본인 확인하게. 네. 아, 네. 네, 문 대통령은 아마 본투표에 필요한 선거인 명부용지를 좀 가져왔던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은 삼청동장에게 사전투표 많이들 와서 하는 편이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대 치고는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수고하셨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연히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겠죠. 오늘 투표는 30분쯤 전에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3년 전에 지방선거 때는 투표 전날에 브리핑도 하고 참모들도 동행해서 함께 투표를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결정은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종석, 장하성,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도 많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박영선 후보, 김영준 후보가 모두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미리 투표 일정을 공지를 하진 않았고 또 투표 후에 이제 사진만 공개를 했는데요. 박 후보는 혼자 그리고 김 후보는 부인과 자녀, 가족들과 함께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 시장 선거다. 부산 살리는 시장감을 뽑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후보 중에서는 박형준 후보만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투표, 오세훈 후보는 내일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식목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 자르기 좋은 날입니다. 썩은 나무 자르고 나무 심으면 4월 7일 날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겁니다. 네, 사전투표 당일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 앞에 읍소했습니다. 사흘째인데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를 재차 언급하면서 처절하게 성찰해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더라도 저희의 혁신 노력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 1년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해야 하는 귀중한 기간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임 시장의 성범죄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분노한다면 투표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은 빚을 내어 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갈 곳 잃은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습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기를 막아야 할 공직자와 여권 인사들은 도리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네, 사실 요 며칠 제가 여야 지도부들의 소식 매일매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야 캠프에서 후보들만큼 시선을 끄는 신스틸러를 통해서 선거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 앞서도 한번 전한 적이 있는 고민정 의원입니다. 울고 자고 또 꽃밭에 선 사진 전해드렸었죠. 야당뿐 아니라 진중권 전 교수까지 나서서 비판을 했습니다. 고 의원 할 말은 많지만 참겠다.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정을 돌아가라. 모든 걸 다 포기하라. 그 말씀만큼은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1년이라도 전반기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개혁기가 된다면 그 개혁의 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네, 또 다른 신스틸러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인데요. 앞서 박 후보의 점퍼에서 당명과 구호 합니다 박영선이 빠졌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민주당 홍보위원장 출신의 손 전 의원 당은 다르지만 박 후보에게 스타일 코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글씨가 없어서 누군지 몰라요. 박영선인지 이영선인지. 이쪽에다가 1번 크게 넣으시고요. 지금 이쪽에 1번이 흐릿하게 있죠. 하늘색으로. 그것도 사선으로. 지금 무슨 겉멋에 들려서 선거합니까? 글씨가 보이고 이름이 보여야죠. 네, 이 이후에 실제로 이 점퍼의 모습이 좀 바뀌기도 했는데요. 손 전 의원 박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페이스북에 서울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의원, 구청장, 기초의원들이 몇 명인데 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영선 후보와 여권 단일화를 했던 우상호, 김진애, 조정훈 전 후보 유세 현장에서 자주 보이지는 않는 듯합니다. 우 후보는 어제 송파 유세에 참여했다는 글을 올리긴 했지만요. 유세 장면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시선을 끄는 신스틸러 아닌 신스틸러라고 할까요? 다음은 오세훈 후보 캠프의 신스틸러입니다. 오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오 후보가 없는 곳에서도 혼자서 유세를 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어제는 부산 박형준 후보 캠프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여기서 부산이 고향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자, 누구? 안철수 아이가? 자, 와, 여기 왔노?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부산 상고 나오셨고요. 저희 아버님 부산 공고 나오셨고요. 저는 부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네, 안 대표 이번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모두 심판하는 선거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 후보는 안 후보와 본인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안철수 대표와 저와 패스 형이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패스 형 아시죠? 우리 다 동구 출신입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네, 안 대표가 부산까지 가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 아마도 보궐선거 이후에 이뤄질 야권의 정계 개편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거겠죠. 안 대표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교체까지 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 후보 캠프의 신스틸러 이 사람입니다. 역시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고 서로 나눠서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면서 오만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은 심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금 전 의원, 민주당 의원 시절의 옛 동료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자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전투표 첫날 순항, 문 대통령도 투표, 여당 혁신 노력 봐달라.
야당 분노한다면 투표하라.